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 크리에이터 리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가계부도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딱 1년 전에 제가 가계부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보여드린 가계부가 넬나 가계부 버전 1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이번에 버전 2를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넬나 가계부 버전 2는 만년형으로 되어 있고 12달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가계부예요. 그리고 하이퍼링크 역시 빠방하게 들어있어서 편리하게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넬나 가계부 버전 1은 심층적인 소비 패턴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가계부였다면 넬나 가계부 버전 2는 우리 지금 현재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평소 소득이나 지출 같은 것들을 간단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가계부예요. 네, 이번에는 가계부랑 함께 사용하기 좋은 귀여운데 쓸모있는 그런 스티커들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쓸모있는 그런 귀여운 스티커들이라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버전 2가 나온 기념으로 버전 1을 조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확대나 축소를 할 때 약간 버벅였던 것들을 다 잡아서 용량을 확 줄이고 좀 더 가볍게 최적화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3개월짜리 넬나 가계부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좀 더 가벼운 버전의 가계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넬나의 프로덕트 디렉터 쌤 언니가 아주 영혼을 탈탈 털어가지고 제작을 했고요. 넬나 인턴 송이 아주 사용하기 유용한 스티커도 제작을 해주었어요. 가계부의 구성이랑 용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가계부가 좀 개인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블러로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네, 여러분 저는 넬나 가계부를 여기다 이렇게 다운을 받아 놓은 상태고 이렇게 가계부 파일이랑 이렇게 스티커 3가지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페이지에 사용하셔도 괜찮겠지만 표지를 꾸미기 딱 좋은 그런 구성이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스티커랑 이 스티커는 이제 실제로 내용을 적을 때 활용하기 좋은 그런 스티커들이에요. 돈 표시도 되게 귀엽게 잘 돼 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쓸만한 그런 카드 디자인들도 되게 많아서 카드 이미지를 갖고 오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운받은 폴더에서 오른쪽 상단에 여기 내보내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굿노트 눌러서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로운 문서로 불러오기 하면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표지는 이렇게 약간 차콜 컬러로 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에 영수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짜, 그다음에 사인 해가지고 여러분 직접 쓰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꾸며봤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실 스티커는 어떻게 붙여도 예쁜데 그냥 이렇게 둬도 예쁘지만 여러분의 개성에 맞춰서 이렇게 스티커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다음 페이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산 세팅을 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스스로 얼마나 갖고 있는지 현금성 자산이랑 은행 계좌, 그다음에 부채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이제 주로 사용할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적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익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적어주는 거예요. 급여가 될 수도 있고 부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블로거가 있으시다면 블로그 수익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은행 이자 같은 거를 여기다가 적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출 카테고리에 보시면 가령 여기 구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지털 생활비라고 설명이 쓰여 있어요. 네, 디지털 생활비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게 뭔지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 티빙, 인터넷, 토스, 로켓, 와우 같은 것들을 적을 수 있겠죠. 이 카테고리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이 페이지를 제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 여기 통장 내용들 적어놨고 이런 식으로 다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출 카테고리 보면은 여기 관리비에는 어떤 거 들어가고 통신비에는 이런 거 들어가고 디지털 생활비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다 적을 수가 없어서 메모란 참고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메모 페이지에도 잔뜩 적어놨습니다. 여기 변동 지출 부분에도 예를 들어 문화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건지 뭐 영화, 연극, 뮤지컬, 콘서트까지는 문화라고 보고 뭐 유흥비에는 뭐 모임, 음주, 뭐 보드게임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어요. 뭐 여기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면 또 추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데이트할 때 쓰는 비용 해가지고 데이트라는 항목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식비에 외식이 들어있는데 데이트를 하면서 또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걸 좀 구분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식비에는 데이트할 때 먹는 돈은 들어가지 않고 여기 데이트할 때 먹는 것은 다 여기 데이트로 해가지고 쓰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월별 결산 페이지인데요. 매월 정산이 끝난 다음에 여기 주 수입, 뭐 부수입, 그 다음에 저축한 내용, 그리고 고정 지출, 변동 지출까지 해서 한 달 동안 얼마나 소비를 하고 얼마나 돈을 버려들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달의 데이터를 쌓아두다 보니까 그 다음 달에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걸 보면은 계획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죠. 그리고 연간 해가지고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그다음에 저축을 얼마나 했는지, 고정 지출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합계를 낼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메모 페이지인데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것들을 꼼꼼하게 챙길 게 많아서 메모장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메모장을 잘 활용하는데 만약에 이 페이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페이지를 추가하면 돼요. 왼쪽 상단에 여기 네모 아이콘 있죠? 이거 누른 다음에 여기 지금 메모 페이지 누르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추가라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현재 템플릿 하면은 이제 메모장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 늘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짠! 지금 좀 가려진 게 많긴 한데 보시면 저는 뭐 주거 관련해서 대출을 받은 게 있어요. 원금이랑 이자는 얼마인지 네이버 대출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여기 캡처해둔 거를 여기다 붙여놨거든요. 대출 계산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출을 받으신 금액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리고 뭐 1년 동안 갚아야 된다. 연 이자가 2.5%다. 뭐 원리금이랑 같이 상환한다. 아니다. 뭐 이걸 체크를 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해서 쭉 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캡처해서 여기다 둔 거고 제가 자취를 하게 되면서 가구 같은 거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에다 매번 적어놓고 있었는데 한 번에 적어놓은 거를 캡처해서 여기다 붙여놓은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구독 서비스를 이렇게 다 정리해놨어요. 구독하고 있는 게 정말 많기도 하고 언제 어떤 카드로 결제가 되는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저는 어떤 카드로 며칠 날 얼마가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메모 칸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월간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의 소비를 계획하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예요. 여기다가는 금전적인 목표를 적어주고 뭐 한 달 동안에 내가 삐뚤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메모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이 밑에는 달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체 되는 날이나 뭐 구독 서비스 결제되는 날 그런 것들을 스티커랑 함께 붙여서 표시를 하고 있고 거의 변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이제 한꺼번에 복사를 해서 다음 달에 붙여 넣어서 사용하면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날 소비 합계 혹은 수익의 합계를 적어 놓는 그런 칸이에요. 그리고 우측에는 예상 수입과 고정 지출, 저축 등을 한 달 동안 얼마나 하고 소비하고 벌어들일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칸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적어서 한눈에 계획이랑 실행을 비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작성했던 것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왼쪽에 여기 상단에 이번 달의 목표 쓸데없는 소비 줄이기 이렇게 적어놨고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 해야 되는 스텝들도 적어놨습니다. 불필요한 월 구독 해지하기, 결제하기 전에 2번 생각하기, 외식 줄이기, 저축 잘하기.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연결해서 10만 원 상품권을 받았는데 이거를 까먹을까 봐 여기다 적어놨고요. 구매할 때 함께 들어있는 이 스티커들도
사용을 해가지고 언제 어떤 것들이 결제된다라고 체크를 해두고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그날 쓴 돈의 합계를 이렇게 적어주고 있고, 이렇게 보면 한 달 동안 내가 언제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수입 같은 것도 예상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도 예상해서 금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동 지출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상과 지출이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의 경제 규모에 맞게 계획을 어느 정도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이상 과하게 소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측에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일단은 비워두고 월말에 결산을 한 다음에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메모장에 적어놨던 내용 캡처해서 이렇게 딱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얼마다, 그리고 주유비, 택시비 이런 것들 얼마 나오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비워두고 진짜 고정적으로 맨날 똑같이 나가는 것만 정리해서 넣어놨고요. 이거는 한 달 이상 쓰다 보면 점점 데이터가 쌓여서 여러분의 금전 관리를 좀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위클리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위클리 페이지는 2주가 한 페이지로 되어 있고 총 14일의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진짜 복잡하지 않게 수입은 플러스, 지출은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간편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계부에 함께 들어있는 스티커들을 활용해서 여기 앞에는 항목을 표시하고 이제 내용을 적어주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쓴 거를 여기다 다 기록을 하고 2주에 한 번씩 여기 합계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에 얼마나 썼는지, 이자가 얼마나 나갔는지, 통신비로 총 얼마를 썼는지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 총 결산을 하신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월간 페이지에 가서 나머지 칸에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제가 쓴 것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저는 1월 1일부터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 앞에 어떤 카테고리인지 다 스티커로 붙여놨고, 실제로 글씨로 쓰셔도 되지만 전 스티커가 더 편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카드, 어떤 카드를 쓰는지, 어떤 계좌에서 빠져나가는지 보기 쉽게 카드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토스 썼다, 카카오페이 썼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내가 어디서 돈이 나갔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얼마나 썼는지 합계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날도 있겠죠. 이자가 들어온 거는 여기 기타 해가지고 수익으로 이렇게 써놨고요. 여기 보시면 저는 고정 지출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뒀어요. 매달 나가는 비용들은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나머지들은 이제 변동 지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계부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가계부를 초기에 세팅할 때 어떤 순서대로 했는지도 알려드리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가장 처음에 자산과 카테고리 설정란을 가장 먼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들이 얼마나 있는지 다 적어놓고 진짜 이 과정에서는 어플을 동원해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숨어있던 계좌까지 다 찾아서 적어놨거든요. 카테고리란에는 월간 수입부터 고정 지출 같은 것들을 적어줬는데요. 가계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그 용어를 내가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익 항목에 내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월급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부업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블로그 수익 이런 거를 적어볼 수도 있겠죠. 구독 서비스 같은 게 있으면 구독 서비스에 내가 어떤 것들을 구독하고 있는지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을 뭉뚱그려서 한 달에 얼마 쓰는구나가 아니라 하나하나 얼마씩 나가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은 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 설정까지 마치면 이제 월간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월간 페이지에 내가 이번 달에 어떤 소비 목표를 갖고 있는지 적어주고, 그리고 그 밑에는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에는 구독 서비스나
뭐 자동 결제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쫙 적어줍니다. 그래서 언제 돈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가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매일매일 합계도 항상 여기다 적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를 썼구나, 뭐 이번 주에는 돈을 얼만큼 썼네 이러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월간 페이지에는 예상 소비나 소득을 적어야 돼요. 근데 가계부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도대체 한 달에 이거를 얼마나 쓰지? 하고 감이 안 올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오차가 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그런 소비 약간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를 얼마나 쓰지? 하면서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의 그 규모에 맞게 조금씩 예상을 해서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오차가 나도 상관없어요. 그건 다음 달에 또 개선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얼마나 나왔는지는 월 말에 한 번에 적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주간 페이지를 작성을 했는데요. 주간 페이지는 2주, 그러니까 14일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적어 놓고 나서 매일매일 소비하는 거, 뭐 소득 같은 거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걸 쭉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적고 월 말에 다시 이제 월간 결산 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해놓는 거죠. 요 순서대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초기 세팅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초기에 써야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매일매일 그냥 오늘 얼마 썼는지만 적으면 되니까 되게 간편하거든요. 그 얼마 전부터 제가 자취를 시작하게 됐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어디서 얼만큼 나가는지 감이 안 와서 가계부를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 1월 1일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쓰다 보니까 안 쓰는 것과 쓰는 것의 차이는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매일 작성을 하다 보니까 계산하기 전에 이거 내가 가계부에 적어도 떳떳한 소비인가? 이러면서 좀 체크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뭐 넬나 가계부를 저랑 똑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엑셀이나 아니면 휴대폰 어플을 사용해서 가계부를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2021년에 저랑 같이 영앤리치가 되고 싶으시다면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계부 쓰는 맛에 푹 빠져서 진짜 잘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저랑 함께 가계부 열심히 쓰면서 영앤리치가 되어봅시다. 네, 그러면 저는 올해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꾸준히 열심히 적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